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경마, 특별 경마가 되겠습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에도 월요일 날 특별 경마가 한번 시행이 됐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주 경마가 됐죠. 경마 일수가 늘어난다는 게 경마 팬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는 솔직히 경마 팬 각각의 개인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경마 일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조금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또 혹서기 휴장균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마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경마 팬의 입장에서 경마를 또 안 할 수는 없죠. 자, 12월 25일 특별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적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처음 스타트가 딱 되면 이 3번마 주링스카이 그리고 7번마 세네비바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BK벨, 6번마 글로벌 축제, 뭐 9번마 정성타이거, 10번마 케레르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제 선입권에서 자리잡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강한 마필, 장래가 뭐 촉망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주 그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로 일단은 보여지는 경주인데요. 일단 뭐 3번마 주링스카이는 데뷔전에서 스타트 능력은 보여줬지만 뒷심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결국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3번마 주링스카이는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좀 높고요. 7번마 세네비바가 역시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림이 나올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강력한 뭐 능력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세네비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2번마 BK벨이라든가 9번마 정성타이거, 뭐 10번마 케레르 이런 마필들이 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언뜻 보기에 이 편성표를 처음 딱 받아들었을 때 저는 이 7번마 세네비바가 선행을 가고 9번마 정성타이거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난다. 쉽게 얘기하면 단방경주. 여기에 10번마 케레르 정도가 좀 따라붙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봤던 경주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인기마죠. 다 인기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졌던 경주인데, 솔직히 저는 이 9번마 정성 타이거 더 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보여진 걸음보다는 조금 더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돌아가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같고,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만만 쫓아다니선 경마가 되지를 않으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 이 9번마 정성 타이거는 조금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BK벨, 2번마 BK벨과 10번마 케렐인데 둘 다 기수입니다. 요즘 조인곤 기수 상당히 다시 한번 자기의 능력을 좀 뽑아내고 있는 기수고요. 문정균 기수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입니다. 아마 기승술이 살아나고 있고, 뭐 선행마도 선행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상당히 기승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마칠 인삼이 아니고 기수와 마필이 다 50대 50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수의 상승세도 무시를 못한다. 그러면 7번마 세네비바가 선행을 가고 선의권 치열한 각축 속에서 2번마 BK벨과 10번마 케레르가 마지막 탄력 싸움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이 4번마 테스타블루입니다. 이제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8월 27일 이후에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진 마필이고 기수 또한 박병윤 기수예요. 믿고 볼 수 있는 기수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조교도 강하고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테스타블루가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거든요. 약간 복병권의 마필인데, 그러니까 부담 없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판에 날라오는 그림도 가능하다. 왜? 앞선을 나갈 이 7번마 세네비바가, 경주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버티는 마필이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마필이거든요. 다만 이경주는 좀 편안한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네비바가 조금 더 좋은 전개가 될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스타블루도 막판에 한번 날아올 수 있는, 타이밍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세네비바, 2번마 비케이벨, 10번마 케레르,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테스타블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이긴 한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마의 접전 경주에서 물론 배당이 좀 약하게 형성은 되겠지만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수는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쉽게 얘기하면 좀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과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딱 극명하게 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라스트 추입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걸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이번 경주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파사루봉, 2번마 원더풀 시킹, 3번마 내길의 리더, 8번마 원더풀 웰스, 11번마 원더풀 리걸, 이렇게 한 5마필 정도 앞선에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인데 결국 이 5마필이 인기 마필이고요.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8번마 원더풀 웰스 2세 앞말이죠. 이제 내년에 이제 3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줄 걸음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강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 전개는 분명히 가능한 마필인데 그리고 막판에 이제 버티는 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죠. 그 특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뭐 경마라는 게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기록도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판바마 원더풀 웰스를 이제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자, 그러면 이 네 마필 1, 2, 3번, 11번 중에서 어느 마필을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1번마 파사루봉은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보시면요 500kg대의 마필인데 그렇게 마필이 당당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만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 파사루봉이 좀 여유 있는 전개를 했습니다. 2선, 3선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힘을 내고 올라왔는데 자, 그때 당시 3차를 차지했던 모모케이가 토요일 경주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경주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또 아닌 경주죠. 그래서 송재철 기수이기는 하지만 파사루봉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만 된다면 저는 버티기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번만 원더풀 시킹은 이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에 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앞선 전개보다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 다시 말하면 인기마들인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간다면 저는 한 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만 내길의 리더, 이제 이세수 말입니다. 하만시 기수가 이제 마방을 개업하고 조교사로서 올라갔는데, 그런대로 마필을 상당히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길의 리더라는 마필도 역시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고요. 막판 근성으로 좀 버티는 마필인데, 저는 조교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이 하만식 조교사가 마필들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여기에 지금 상승세의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네길의 리더는 1번마 파사루봉이 선행을 딱 나갈 때 그 뒤에 바로 붙여서 갈 수 있는 말. 그러면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11번마 원더풀 리걸은 뭔가 한 발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마필들이 지금 대부분 좀 그런 유형의 마필들인데, 계속해서 3착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도 3착 승분이 걸려 있는데, 저는 기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유승환 기수.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외곽에서 좀 빠르게 붙일 수 있다면, 왜냐면 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을 빼고는 이 중간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다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좀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다면 마지막에 끈끈한 싸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내길의 리더, 1번마 파사루봉, 2번마 원더풀 시킹,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원더풀 리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편성은 참 약합니다. 약변성 경주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마루스타, 4번마 대원용마, 10번마 백룡 정도가 좀 앞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뒷심이 안 되는 마필이죠.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슬램 드래곤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앞선의 마필을 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가 이렇게 펼쳐질 때 2번마 마루스타, 4번마 대원용마, 10번마 백룡 등이 초반에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이 3번마 드래곤스타가 3, 4코너 지나는 지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정리를 하고 직선주로 해서 탄력으로 그냥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으로는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마필인데, 자, 이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1400m 경주 거리에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던 마필이고요. 출주 주기를 상당히 좀 빨리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죠. 지금 3주 만에 출전을 했고, 이때는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출주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가고 있다라는 단점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슬램 드래곤 입장에서는 편성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슬램 드래곤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직선주로 해서 선행마들 다 잡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슬램 드래곤의 전개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 마필이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가는 전개를 할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8번마 뷰티 원더풀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2세 마필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여준 마필입니다. 막판에 근성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조상범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지금 김철호 기수로 변경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기수 변경이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3번마 슬램 드래곤이 직선주로 탄력을 보이며 앞서 나갈 때 그 옆에 바싹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이 올라갈 걸음이 있는 거고요.
이 5번마 클로버 파티나 6번마 클레어 골드 항상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 5번마 클로버 파티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8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8번을 나와서 아직 국산마 6군에 있기 때문에 뭐 잠재력이 풍부하고 뭐 이런 마필은 아니죠. 아닌데 직전 경주에 좀 선전한 여세를 몰아서 갈 수는 있는데 조교는 좀 약해 보입니다. 조교는 약해 보이는데 이 마필이 이 주행 자세는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슬램 드래곤이 취입을 할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마 클레어 골드가 이 마필이 그 가능성을 갖고는 있는데 이 주행 자세가 좀 뭐라 그럴까요? 달리는 자세가 보면 앞발을 막 들고 찍듯이 달리는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마필이 있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레어 골드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편성의 호기를 좀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약간의 배당마가 되겠죠. 그 정도쯤으로 지금 생각하는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0번마 백룡이나 11번마 원더풀 스위티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룡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편안한 선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글쎄요 저는 좀 버티기가 어렵지 않느냐. 백광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뒷심은 좀 약해 보이는 마필이고 11번만 원더풀 스위티는 직전 경주 마필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마필이 기록이 상당히 뭐 좋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3번마 슬램 드래곤을 중심으로 보는 경주고요. 이 슬램 드래곤에 의해서 앞선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선위권 내지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슬램 드래곤, 8번마 뷰티 원더풀, 5번마 클로버 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클레어 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6등급에 1700 출전한 마필들 뭐 부진마 편성이죠.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엉뚱한 전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이번마 탱글입니다.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만약에 이런 편성에서조차 탱글이가 들어오지를 못한다면 솔직히 탱글이가 들어올 수 있는 편성 자체가 없죠.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한 발이 좀 부족했던 마필인데, 이 탱글이라는 마필도 보면,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언제 뭐 선행 강자들과 많이 싸웠기 때문에 뭐 전혀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1700m 특성상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한데 선행마가 특별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마 탱글이 입장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마필의 자신감이죠. 어쨌든 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게이트의 이점이 있으니까 자리 잡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단 이번 경주 37조 심승태 마방에서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1번마 글로리창과 6번마 넥스트 레벨의 선행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6번마 넥스트 레벨
상당히 좀 조교 모습이 좋았고요. 뭐 12번을 나와서 보여준 성적이 없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원체 발주들이 다 안 되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넥스트 레벨이 마음만 먹는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의 혹입니다.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다면 17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이죠. 여기에 동반 출전하고 있는 1번마 글로리참도 지금 3번을 뛴 마필이고 2세 안말입니다. 근데 한 세네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혀 뭐 스타트 능력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선행 승부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글로리짱과 6번마 넥스트 레벨이 선행을 가는데 2번마 탱그리가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이 구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경주고요. 자, 인기마 중에 하나죠. 5번마 천마불패. 자, 기본 능력이,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도만큼의 과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맛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맛빌을 뒤로 돌리지는 못해요.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맛빌이고, 이 편성에서는 지금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주행 자세가 그렇게 좀 좋은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박자가 참 잘 안 맞는다라고 할까? 그런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주행 자세만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더 띄워질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700m 경주 거리에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뒤로 돌리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탱그리, 6번마 넥스트 레벨, 1번마 글로리참,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천마불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로 지금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번마 청량산, 3번마 피닉스 클래스, 5번마 트리스탄 왕자, 8번마 마이티캡, 9번마 레전드 K.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2번마 청량산,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을 하면서 3착으로 승군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3착 승군마가 승군전에서 선전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이 마필은 지금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2번에 3착을 기록한 마필이고, 비교적 그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 뭐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개 자체가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2.5kg의 부담 중량도 좀 감량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3번마 피닉스 클래스는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오늘로 승군한 이후에 2번의 경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역시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닉스 클래스의 입장에서는 이 9월 17일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두터웠던 강한 경주였고, 직전 경주는 이 걸작원이 선전을 하면서 피닉스 클래스가 마지막 이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지만 한 발이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는데,
토호투의 자마죠. 토호투의 자마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토호투의 자마들이 대부분 다 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피닉스 클래스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상승세인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5번마 트리스탄 왕자는 언캐처드의 자마입니다. 이 언캐처드의 자마가 오늘 이 2번마 청량산도 언캐처드의 자마고요. 다음에 설명할 이 8번마 마이티캡도 역시 언캐처드의 자마입니다. 언캐처드의 자마들이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둘 마필들이 좀 많은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고 지금 승분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세 번의 경주를 보시면 다 바닥권입니다.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막판 걸음이 모자랐던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는 이 세네비바가 경주를 주도하고 마지막에 무너졌죠. 이 세네비바가 뒷심이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지리성으로 지금 우승을 한 마필인데, 이제 국산마 5군 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경주기 때문에 만만히 볼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리스탄 왕자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8번마 마이티캡은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역시 버티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죠. 자, 9번마 레전드 K가 15전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준우승을 했죠. 아주 깜짝 준우승을 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수가 다시 예전의 유승환 기수로 돌아왔는데, 자, 직전 경주는 도끼 드래곤이 그냥 무너지면서 전개 자체가 막 흐트러졌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부지리성 입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기본 능력보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뭐 이렇게 막 강한 편성의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준우승의 여세를 몰아서 좀 선전을 할 가망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교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좀 만만히 보기에는 어려운 경주,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2번마 청량산, 3번마 피닉스 클래스, 8번마 마이티캡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제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는데, 하나는 항구스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데 계속해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뛸 겁니다. 이 마필이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근성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싸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싸움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번 경기도 저는 네 마필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추천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지만 단일 현장 상황은 분명히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 분위기 자체가 좀 편성 자체가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뭐 선행마가 잘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주로가 돼버리면 그럴 경우에 항구스타는 한번 좀 꼭 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엉뚱하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청계기상입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을 강하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순발력이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앞서는 나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 경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경주에서 김옥성 기수가 이 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1300m 경주 거리에서요, 3, 4코너를 돌 때 거의 대차가 날 정도로 내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뭐 아쉬운 착자 없는 승부긴 했지만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김옥성 기수가 재결에 불려갔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앞선에 못 나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였어요. 근데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예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마이티캡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면 앞선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경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승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청객이상이라는 마필은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의 메리트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마이티캡, 3번마 피닉스 클래스, 2번마 청량산,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청객이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인기마 선정 구도가 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저는 좀 엉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잘하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남산무적, 5번마 클라우터, 7번마 컴플리트 리더, 9번마 최강나이스, 이렇게 네 마필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1번마 남산무적은 뭐 전적으로 보면 솔직히 볼 거는 없는데, 자,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늘 있는 말인데 좀 아쉬움을 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남산무적이라는 마필이요, 과거에 뛸 때 보면 좀 앞선, 그러니까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권에서 좀 앞선에서 뛰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발주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근성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레이팅이 33이 됐거든요. 자, 이 남산무적이 만약에 이동화 기수가 직전처럼 전개를 하게 되면 발주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1600m 경주거리 특성상 1번 게이트가 유리할 수는 있느냐, 나가질 못하면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개에 의해서 좀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클라우터는 계속해서 지금 3착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막판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43전을 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란 얘기고요. 자, 7번마 컴플리트 리더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요. 컴플리트 리더는 선취입이 가능한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m 경주 거리에서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죠. 그렇다고 상대가 강했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킹고태양, 아름다운 사이, 그리고 오늘 나오는 클라우토와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풀에 꺾이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와 같은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이 마필은 제가 믿습니다. 자, 9번마 최강나이스, 8월 26일 경주 2착을 하고 이제 승군을 해서, 승군이 아니죠. 그 다음 경주 국산마 육군에서 3착을 하면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3착 승군으로 직전 대승군전에 나섰지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막판 탄력은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1600m 경주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좀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거품 인기마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마 네 마필 중에서 저는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7번만 컴플리트 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은 조금은 색안경을 좀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은 뭐냐? 일단 3번마 디자이어 트윈입니다. 최근 들어서 근성이 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고 1600m 경주거리 특성상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3번마 디자이어 투윈이 초반 전개에서 앞선을 확 나갈 가망이 있죠. 그리고 7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선입권에서 3번마 디자이어 투윈을 보호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디자이어 투윈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물론 컴플리트 리더가 디자이어 트윈을 조금 빨리 넘어가 버리면 디자이어 트윈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1번만 남산무적이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자이어 트윈은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가 유리해서 봐야 되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8번마 작두콩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19번을 나와서 뭐 입상 경험이 없죠. 3창만 3번을 하고 승부를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주도 계속 다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이 마필이 뭐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죠. 이 마필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고 뭐 선의권에서 계속 자리 잡기 싸움을 하면서 가던 마필인데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마필이 막 좀 변화된 모습, 뛰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문정균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인기권에서는 좀 밀려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번 경주 저는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개로 풀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2번마 희망 워리어입니다. 뭐 이마필도 지금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 복귀 전이죠. 이 정도 휴양을 한 마필, 그리고 뭐 마필의 능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도 아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 희망 워리어의 조교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박태종 기수가 2.5kg의 감량 2점을 안고 기승을 했다. 그러면 뭐 김태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직전 이 이제 휴양 복귀전에 나서기 위한 주행 심사 모습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워리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한 마리를 더 보자면 이 10번마 피네스터 킹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뭐 전적에서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는 마필인데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는데 글쎄요 기본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딸리고 최외곽이라는 단점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이변을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마번을 도출해낸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컴플리트 리더, 8번마 작두콩, 2번마 희망워리어, 그리고 북병마로 기술선행 가능한 3번마 디자이어 트윗,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접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인기마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예상외의 복병마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제가 보는 복병마죠. 존재하고 있는 경주기 때문에 좀 엉뚱한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10번마 정상 에이스 아마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 되겠죠. 데뷔전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이게 1억 7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심사 모습도 괜찮았고 마체격도 당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가 기승하고 당연히 인기 1위였는데 출전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주 11월 4일 경주 이동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네.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m 경주 거리라 하더라도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11번 마 카우보이 탱고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바닥 추입을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초반에 좀 붙이는 그런 경주를 전개하고 있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기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정상 에이스와 11번마 카우보이 탱고가 막판에 그림 같은 추입으로 날라오는 전개가 돼버리면 그냥 밋밋한 경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이 다 앞선 전개를 해야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 3번마 금성 스피드나 4번마 마이티 큐 5번마 고고스타 6번마 우르스킨 9번마 액톤 질주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 6번마 우루스키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환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인권 기수로 기수 교체를 했으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좀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4군에 승분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행마들이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할 텐데 저는 이 전개를 보는 게 아니고요. 2번만 미스 윈스타가 선행을 가는 전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물론 뭐 앞선 선행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뭐 10번마 정상 에이스나 11번마 카우보이 탱고만큼의 탄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스미스터를 가지고 초반 전개로 앞선에 좀 빨리 붙일 가망이 높고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가면 막판 버티기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이 계속 1700, 1600, 1600을 뛰었는데 느닷없이 2000m 장관배에도 나갔었고요.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를 많이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복병마는 7번마 미스 큐피드입니다.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아예 안 됐습니다. 막판 탄력은 보여줬지만 스타트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1200m 단거리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요. 주폭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필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신영철 기수가 기본적인 발주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선입권 언저리 끝자락까지 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큐비드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텐데 자기만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견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스큐피드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스 윈스타나 미스큐피드가 입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좀 재미있는 편성도 나올 수 있고요. 배당이 나올 수 있고 꼭 뭐 복승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3복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승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면 이번 경주도 재미있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맛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정상 에이스, 7번마 미스큐피드, 11번마 카우보이 탱거,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미스 윈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곳곳에 목병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기마의 능력이 한 수 위라고 보고 있고 1300m 경주거리 특성상 선행마들이 조금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관심마가요. 이 4번마 블루밍스타, 6번마 시크릿플레이, 11번마 한강질주. 이 세 마필이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4번마 블루밍스타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까지 근성으로 좀 버티는 마필입니다. 4군 승군 이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도에 비하면 그 인기를 지켜내지는 못했는데 또 적응은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지금이 최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인데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가지고 올라온 마필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개가 나와도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비교적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현재 마필의 그 조교 모습도 뭐 상당히 좋아 보이고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그 준우승한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마 한강질주는 직전에 이 시크릿 플레이와 같이 뛰었죠. 같이 뛰어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약간의 기복성 마필입니다.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 초반에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죠. 앞선의 마필들과 너무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추입 동력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상당히 좀 강한 경주기는 해요. 근데 이 박대종 기수가 한강질주를 가지고 아마 지난번처럼 조금은 빠르게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는 게 선행을 간다는 뜻이 아니고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막판 한 발은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인기마 세 마필 선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크게 배당의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뭐 이 이외에도 당일 현장에서 좀 팔린 마필들이 있죠. 뭐 1번마 다이아키는 직전 경주 멋있는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 2번마 오라카는 이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들어갈 거고요. 9번마 도리포도 요즘 최근 들어서 이 근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막판 그 뚫고 나오는 탄력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팔릴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인기마 세 마필이 어느 정도의 인기도를 구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배당의 메리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배팅할까 말까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의 전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데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걸작드림입니다.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300m 거리 특성상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번마 걸작드림이 선행을 가게 되면요. 4번마 블루밍스타와 6번마 시크릿 브레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고 마지막에 11번 한강질주가 막판 탄력, 추입 타이밍을 볼 경주인데 이 두 마필이 쉽게 이 3번을 넘어서 버리면 3번은 제풀에 꺾이겠죠. 근데 이 두 마필이 우승 후보군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 눈치를 보고 추입 타이밍을 잡을 상황을 못 잡았을 경우에
3번만 걸작 들이미 하는 순간에 꽂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란 얘기입니다. 왜? 3번만 걸작 들이면 뭐 아니면 돕니다. 입상을 하려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뭐 2착, 3착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전개, 이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막 걸작 들이미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 구도의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는요. 6번마 시크릿 플레이, 4번마 브루밍스타, 11번마 한강질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걸작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편성이 좀 강한 편성입니다. 편성도 강하고 입상 후보군도 좀 다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경주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파이널 축제, 9번마 거센 반격, 10번마 금화 파이어리, 이 세 마필입니다. 근데 이 세 마필이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1번마 파이널 축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요.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1번 게이트고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갈 가망이 저는 높다. 그럼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9번마 거센 반격은 농협 회장배,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이런 데서도 다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는 당연히 1착을 거두고, 이번 경주가 지금 따지고 보면 거센 반격 입장에선 실질적인 승군전이 되겠죠. 승군전입니다. 물론 이 거센 반격이 앞으로 더 뛸 마필이고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게 2세 마필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세 마필들과의 싸움 이외에 일반 편성에서도 그러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점이 좀 궁금하고, 10번마 금화 파이어리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그 손추입이 좀 자유로운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이죠. 문제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과연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냐, 이 점이 조금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이 이런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저는 이 세 마필이 선전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이외에 좀 그 인기권의 마필이 2번마 리걸 하이하고 7번마 일동박수입니다. 자, 2번마 리걸 하이는 이제 막판 탄력을 보여주면서 근성으로 뛰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을 너무 좀 어렵게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이라면 리걸 하이가 당연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인데, 이번 경주 편성은 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리걸 하이는 한번 좀 쉴 타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마 일동박수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걸음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주몽천하입니다. 1400m 경주 거리에는 나름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에서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좀 살리지를 못했는데 계속 인기마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는 좀 부진의 늪에 빠질 가망성이 있는 마필인데 기수를 지금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선의권에서 자리 잡기에만 성공한다면 막판까지 근성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몽천하 문세영 기수의 기승수를 좀 믿고 싶은 경주고요. 어떻게 보면 경주 자체는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좀 충마로 선정하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배팅의 메리트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충마 정하기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법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파이널 축제, 9번마 거센 반격, 10번마 금화 파이어리,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주몽천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없는 마필들이죠. 근데 어떤 편성에 내놔도 쉽게 제외할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게르 같은 존재의 마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마필들이 몰려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고 1800m 경주거리의 3등급 경주라면 어느 정도 좀 우열은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기마 조합이 좀 선전을 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이 점도 좀 가만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이 8번마 머니 장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늘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추입 타이밍을 상당히 좀 빨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엽석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가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가 선행 강편성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머니 장군의 입장에서는 경주의 흐름, 경주의 전개상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 강편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머니 장군이 막판 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 장군을 쉽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4번마 퓨리오사. 이 마필이 이제 연속 입상에 좀 성공을 하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뭐 순발력이 막강하고 뭐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좀 밀고 나오면서 이제 앞선을 가는 마필인데,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요. 3세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띄워줄 걸음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선행마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리오사의 전개대로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제대로 풀리게 되는 거죠. 결국 4번마 퓨리오사의 선행에 8번마 머니 장군의 막판 탄력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방 승부도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한 경주고요. 여기에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1번마 뉴문 워리어, 5번마 탭다운, 6번마 위너블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3번마 논스톱 기상도 2업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일단 1번마 뉴문 워리어 직전 경주 제가 좀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7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뛸 거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는데 직전 경주 좀 선전을 했었고 이번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태희 기수가 지금 김태희 기수가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수키 수탁지를 띄고 난 이후에 감량 이점이 없어지면서 최근에 뭐 말도 좋은 마필을 좀 배정받지를 못하고 있고 김태희 기수는 솔직히 선행마를 타야 됩니다. 선행마를 타야 되는데 최근에 타는 모습을 보면 선위권 내지는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을 탔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선행마를 탔을 때는 정말 막 보질게 그냥 밀고 나오거든요. 일단 유문 워리어도 원래 앞선을 좀 가는 마필입니다. 뭐 최근에 그런 모습은 없어졌지만, 근데 선위권 자리 잡고 갈 수 있으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만 논스톱 기상은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3, 4코너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을 좀 가는 마필인데, 이제는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기 어렵고요.
5번마 탭다운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좀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순발력이 좋거나 또는 뭐 막판 뭐 막강 탄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고, 자, 6번마 위너블루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울 마필이죠. 막판 탄력을 노리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 중에선 이 1800m 이 경주 거리에는 좀 경험이 많다. 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복병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9마필 V 추천 안 하는 조촐한 편성에서 4번마 퓨리오사의 선행과 8번마 머니 장군의 막판 탄력, 현장에서 특별하게 마필이 눈에 띄는 게 없다면 단방 승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번은 정하겠는데 현장 상황입니다, 결국은. 자,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머니 장군, 4번마 퓨리오사, 1번마 뉴문 워리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위너블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8번과 4번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파워풀 화성, 5번마 이스트 점프, 7번마 탱자, 11번마 빅토리 히트, 네 마필이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인기마 이외에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일단 기본적으로 2번마 썬포레가 있는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막판 탄력으로 깜짝 우승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복승식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자력 승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이죠. 아무래도 1200m 단거리에서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막판 탄력이 아주 막강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어쨌든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약했던 그런 편성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더군다나 또 부담 중량도 또 3kg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4번마 도깨비도 역시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도깨비 같은 마필이죠. 어떻게 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도 갔다가 막판 탄력도 보였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없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부담 중량도 4kg가 올랐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결국은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데, 그럼 어느 마필이 더 유리한 마필이냐라고 했을 땐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자, 1번마 파워풀 화성은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이죠.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림을 보이는 거고요. 5번마 이스트 점프는 가능성입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 데뷔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쉬운 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기 3위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사착을 했다. 그럼 뭐 별로 못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 모닝다올 그때 우승을 한 마필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냐면 그렇진 않았단 말이죠. 그 점에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스트 점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제가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진출할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 일변도로 가는 마필들보다는요. 이스트 점프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막판 탄력도 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데뷔전이었는데 저는 문세영 기수가 크게 무리를 안 한 경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한 번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망이 높은 거고요. 자, 7번마 탱자는 이게 강자라는 느낌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착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세네 자마거든요. 막판 끈끈함을 가지고 좀 버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거고, 최근에 이 문정균 기수가 보면 이 문정균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조교가 다 강합니다. 근데 이 7번마 탱자도 역시 조교가 강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빅토리 히트.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으로 보면 이 마필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게이트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1번마 파워풀 화성이 선행을 나갔을 때 최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동수 기수나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좀 더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외곽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마필도 승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기마 네 마필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충마로 세우느냐, 이게 상당히 조금 중요한 경주고, 사전 인기도에서는 5번마 이스트 점프나 7번마 탱자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최저 배당을 이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을 가는 두 마필을 다 빼고 간다?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하면요. 자,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파워풀 화성, 그리고 5번마 이스트 점프, 7번마 탱자,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빅토리 히트. 저는 결국 1번마 파워풀 화성과 11번마 빅토리 히트 이 두 마필, 선행을 가는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파워풀 화성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12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특별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뭐 이변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표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와,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개도 그리기 힘든 경주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 말들이 너무 좋습니다. 뺄 말이 없어요. 어떤 다른 편성에 갖다 놔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여기서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열은 나오겠고 뭐 사전 인기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마필들이 승부를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반수 이상은 1군에 다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1군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 다만 이 단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말도 있고 장거리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그런 마필들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막 딱 눈에 띄는 마필은요. 3번마 어서 말을 해, 4번마 한강 에이스, 7번마 도끼 불패입니다. 왜? 세 마필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여기 선행 못 가는 마필 없어요. 대부분 다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마 세네킨도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라운드 골드도 역시 라운 시리즈의 마필답게 순발력과 뒷심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런 마필을 지금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선행에 질주 습성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려운 전개가 나오지 않겠느냐, 서로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마필들은 선행을 가서 싸움을 해도 막판까지 버티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쉽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3번만 어서 말을 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승군전입니다. 2.5kg에 감량 2점 안고 있고 3연승,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괴력마입니다. 이 마필은 꼭 선행을 안 가도 되는 좀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을 지금 보시면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다가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기승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지금 도끼불패에 가서 앉았고 안토니오 기수가 마이티 룩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연성을 거두고 있는 마필인데 뭐 안토니오 기수를 안 태운 거는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안토니오 기수가 내년에 없을 거니까
근데 어서 말을 해는 내년에 3세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상 경주에 나가야 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적인 기수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문세용 기수가 어서 말을 해하고 도끼불패 둘 다 조교를 시키고 도끼불패 가서 앉았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어서 말을 해를 마지막에 한번 조교를 시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문세영 기수가 두 마피를 다 만져보고 도끼불패가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택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서 말을 해를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어서 말을 해는 지금 연투가 기대되는 마필이고 4번마 한강 에이스는 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주에 좀 아쉽게 2착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이 마이티룩, 한강 에이스, 도끼불패 이 마필이 다 같이 뛰었습니다. 거의 뭐 착차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강 에이스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다시 말하면 능력마라는 거는요. 어떤 전개가 나와도 그 전개를 탈 수 있어야 능력마입니다. 선행 일변도 이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 7번마 도끼불패는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아마 6번마 세네킹과 도끼불패가 초반에 강하게 좀 치고 나올 가망이 높은데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보면 장간배에도 출전을 했었고 더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이때 다 선행에 그러니까 아주 강편성에서 선행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아쉽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거리가 이제 1200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00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근데 세네킹과의 선행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도끼불패는 아직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어떤 능력 검증이 아직은 안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세영 기수가 왜 도끼불패를 기승을 했을까가 아주 궁금한 겁니다, 지금. 마필의 습성으로 봐서는 솔직히 어서 말을 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결국 이 세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고 그러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1번마 마이티룩. 안토니오 기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몸을 사릴 것이냐 최선을 다할 것이냐인데 추입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이 마필은 단거리 추입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유정의 위를 거두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뭐 최강블레이드라든가 좀 휴양 복귀전을 갖는 동진 최강, 뭐 아까 말했던 세네켄이나 라운드 골드, 그리고 기습선행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9번마 베스트 천상 뭐 이런 마필들도 혼전 상황에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배당은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어서 말을 해, 4번마 한강 에이스, 7번마 도끼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마이티룩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세영 기수가 왜 도끼불패에 기승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